안녕하십니까, 김진균입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국제무역사를 같이 공부하게 될 김진균이고요. 지금 최근 기출문제 34회와 35회 기출문제를 강의하고 있고요. 향후에 기출문제 제가 시대고시에서 국제무역사 본 교재를 출간을 했는데,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향후에 본 강의를 아마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아무쪼록 기회가 되신다면 저와 함께 국제무역사와 관련해서 좋은 결실을 좀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간략하게 국제무역사 시험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최근 기출문제죠. 34회와 35회 기출문제를 이제 가지고 한번 출제 경향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명심을 해야 될,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어차피 제가 지금 트렌드 분석을 하려는 자료 자체가 상당히 한정적이죠. 2회분을 가지고 어떤 트렌드를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샘플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2회분만을 가지고 어떤 트렌드를 결정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좀 우매한 짓인 것 같고요. 단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트렌드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그냥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삼으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지, 그게 어떤 절대적인 학습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로 사용돼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은 샘플 자체가 2회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먼저 국제무역사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무역사 시험은요, 1년에 2번 실시하게 되죠. 거의 주로 2, 3월에 한번, 7, 8월에 한번 이렇게 1년에 2번 시험이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국제무역사의 시험 과목은 크게 이제 4과목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죠. 1교시 1과목인 무역규범, 그리고 1교시 2과목인 무역결제, 그리고 2교시 1과목인 무역계약 파트, 그리고 2교시 2과목인 무역영어 부분, 이렇게 크게 4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과목별로 각각 40문제씩 총 160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런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각각 50문제 총 200문제였죠. 그런데 각각 40문제로 줄여서 전체적으로는 10문제씩 축소가 돼서 전체적으로는 40문제가 좀 축소된 상황이고요. 자, 과목별로 세부 내용을 좀 큰 카테고리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무역 규범 같은 경우는 무역과 관련된 어떤 법규들,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죠. 그래서 무역 규범의 주요 내용은 대외무역법, 즉 무역 관련 기본법이 되겠죠. 그리고 관세법하고 관세환급 특례법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환 부분, 그리고 전자무역 파트, 그리고 어떤 주요한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FTA에 관련된 부분도 무역 규범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무역 2과목인 무역 결제 파트에서는 무역 결제와 관련된 결제 방식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무역 결제 방식도 이제 2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비신용장 방식하고 이제 신용장 방식이 나눠지는데, 신용장 방식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외환 실무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외환 실무 자체가 원래는 좀 이렇게 좀 이지하게 나온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아주 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뭐 한 무역 결제 부분의 4분의 1 정도 많게는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단히 대비를 해둬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 다음 그 무역 계약 과목은 주로 그 무역 계약과 관련된 국제 그 규칙들이 있죠. 인코텀지라든가 비엔나 협약 즉 CISG, 뭐 UCP 통일규칙, 신용장 통일규칙 그리고 해상적합보험 약관 이런 그 무역 계약 시에 사용될 수 있는 그 조건의 하나인 그 국제 무역 관련 법규들 규정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운송 관련해서 무역 운송 관련한 부분 그리고 그 분쟁 즉 클레임 관련한 부분과 그와 관련한 그 중재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2교시 2과목인 무역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어 테스트 문제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 세 과목 무역 규범, 무역 결제, 무역 계약 특히나 무역 결제와 무역 계약 부분을 영문으로 옮겨서 그 문제들이 출제된다. 그 퍼센테이지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역 결제에서의 어떤 신용장이나 UCP 관련된 부분들, 비신용장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무역 계약에 있어서는 특히나 그 국제무역 법규들 인코텀즈나 CISG 그리고 뭐 해상적합보험 약관 이런 그 부분들도 상당히 나오고요. 그 외 운송이나 선화증권 관련된 그런 그 내용도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져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과목에 대한 내용은 이렇고요. 합격 기준은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면 그 국제무역사 합격이 되겠고요. 단 이제 전제 조건이 각 과목마다 최소 40점 이상, 40점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자, 대략 국제무역사 시험에 대한 요강은 자 이렇고요. 자, 이어서 그 34회 최근 기출문제죠. 34회와 35회 기출문제에 대한 그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과목별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 규범 그 과목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34회의 경우 대외무역법 관련한 그 문제가 14문제 그리고 관세법 및 관세환급 특례법에 관련된 문제가 22문제 그리고 전자무역 관련된 문제가 4문제 출제가 됐죠. 그리고 35회 같은 경우는 크게 대외무역법 관련된 그 문제가 13문제 그리고 관세법과 환급특례법 관련된 그 문제가 23문제 나왔죠. 그리고 전자무역 관련된 문제가 4문제 나왔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34회와 35문제 그 35회에서 큰 카테고리 내에 거의 대부분이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및 관세환급 특례법 그리고 전자무역으로 관련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커다란 의미는 뭐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관세법 및 관세환급 특례법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대외무역법이 거의 한 30% 차지하는 거고요. 그 트렌드, 그 출제 그 트렌드는 뭐 33회나 35회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큰 카테고리 속에서 뭐 좀 참고할 사항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지 그리고
그 세부 내용들, 출제된 세부 내용들의 어떤 출제 빈도는 어떤지가 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34회, 35회 문제를 대외무역법 부분, 그리고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 부분, 그리고 전자무역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세부적인 출제 내용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34회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외무역법에서 14문제 거의 30%가량이 출제됐다고 했죠. 그 대외무역법 그 14문제 중에 그 수출입 및 그 수출입 실적에 관련된 그 문제가 총 5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수입 구매, 특히나 그 구매 확인서라든가 외화획득 이행기간에 관련된 문제가 2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원산지 관리 제도에 관한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전략물자 문제, 무역관리 1문제 정도로 구성이 돼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관련해서는 22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관세 대상 및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관련해서 4문제가 출제됐었고요. 관세 환급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5문제가 출제됐고, 납세 의무자 관련한 문제가 3문제, 관세 감면과 관련해서 출제된 문제가 2문제 있었고요. 관세율표와 HS 그 품목 분류 번호표 있죠. 그것과 관련한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됐었고요. 전자무역은 34회에서 총 4문제가 출제됐는데, 전자무역의 개념 및 특징 관련 문제, 그리고 내국 신용장의 전자화와 관련된 문제, MFCS, 그리고 해외 검색 엔진 마케팅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자, 35회 세부 출제 내용을 보면, 자, 35회에서는 대외무역법 관련 문제가 13문제 출제됐었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그리고 원산지 관리 제도가 각각 3문제씩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무역 관리, 즉 무역업 고유번호나 전무무역 상사 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수출입 및 수출입 실적 관련해서 2문제가 출제됐었고, 전략물자 관련해서도 1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그 35회에서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관련해서는 과세 대상 및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이 4문제, 그리고 관세 감면과 관세 환급 관련해서 각각 3문제가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통관 관련한 문제가 3문제, 그리고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문제가 2문제였고요. 관세율표와 HS 품목별 분류 관련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전자무역은 35회 총 4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전자무역 개념 및 특징이 2문제, 그리고 전자무역에 활용되는 인터넷 수단에 관련된 문제가 1문제, 그리고 외환 관련 EDI 서비스, 외환 업무 관련 EDI 서비스가 그 1문제에 출제가 됐었죠. 자, 이런 그 데이터를 보면은, 그러니까 대외무역법의 경우 수출입하고 그 수출입 실적 부분, 그리고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수입 구매 부분, 그리고 원산지 관리 제도, 그리고 전략물자, 그리고 무역 관리 파트 부분이 34회 14문제 중 13문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35회에서는 13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출제, 거의 100%에 가깝게 이 범위에서만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관세법이랑 관세 환급특례법의 경우에는 관세 감면, 그리고 관세 환급, 그리고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및 과세 가격 결정 방법, 그리고 관세율표와 HS 품목 분류표 관련 문제 부분이 34회 그 관세법 및 관세 환급 특례법 관련 총 22문제 중에서 이 내용이 이 카테고리의 문제가 17문제로 거의 8, 90%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35회에는 23문제 중에
7문제로 한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봐야 되죠. 출제된 걸로 나아지죠.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출제 범위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이렇게 뭐 좁혀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2회차의 샘플을 가지고는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질 수도 없고요. 어떤 믿을 만한 그런 결과도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무역 규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무역 결제 부분의 출제 경향을 좀 보시면, 무역 결제 부분의 주요 카테고리는 크게 비신용장 결제 방식, 신용장 이외의 결제 방식, 그리고 신용장 결제 방식. 이 신용장 결제 방식에는 그 신용장 통일 규칙, 즉 UCP 600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외환 실무,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요. 34회에는 비신용장 결제 방식이 4문제, 그리고 신용장 관련 UCP를 포함한 문제가 24문제, 그리고 외환 실무 관련 문제가 12문제였죠. 그리고 35회에도 비신용장이 4문제, 신용장 관련이 24문제, 외환 실무가 12문제로 똑같은 그 패턴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그 무역 결제 부분에서는 신용장 관련 부분이 거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환 실무가 거의 뭐 한 2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카테고리별로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비신용장 결제 방식의 경우 4문제씩 34회, 35회 4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그 비신용장 결제 방식 같은 경우는 굳이 그 세부 카테고리를 좀 제시하지 않을 만큼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무시를 하고요. 신용장 UCP 관련 문제 34회 24문제 출제가 됐었죠. 그 신용장 관련해서는 신용장 관련 서류 및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 13문제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 같고요. 화환 신용장과 보증 신용장 관련된 문제가 4문제, 그리고 신용장의 특수조건 스페셜 컨디션과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신용장 조건 변경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출제됐죠. 그리고 외환 실무와 관련해서는 34회 그 환 리스크, 환 위험이죠. 환 위험 관련해서 4문제, 그리고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 2문제, 선물환 관련해서 2문제, 통화 옵션 거래 상품과 관련해서 2문제, 외환 거래 일반적인 외환 거래 부분과 관련해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35회 보시면요. 신용장 관련해서는 그 34회보다는 그 비율이 확 줄긴 했지만, 여하튼 그 35회 자체에서 보면 가장 높은 빈도율을 보였죠. 출제 빈도율을. 신용장 관련 서류 및 심사 내용이 5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화환 신용장과 보증 신용장 관련된 문제가 3문제, 그리고 스위프트 신용장 내용, 그 샘플을 제시하고 읽어서 해석하는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됐었고요. 신용장 유효성, 제시 유효 기일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환 실무와 관련해서는 그 환율 변동과 관련된 문제가 3문제, 그리고 선물환, 그 NDF, 그 선물환 일종인데 차액 결제 선물환이죠. NDF를 포함해서 선물환 관련해서 2문제, 통화 옵션 관련해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역 결제 부분의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비신용장 결제 방식의 경우 총 4문제 중에 1문제씩이었지만 추심 결제 방식이 연속 출제된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좀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고요. 신용장 UCP 부분의 경우는 화환 신용장과 보증 신용장 관련, 그리고 스페셜 컨디션 특수조건과 신용장 관련 서류 심사 부분, 그리고 조건 변경, 신용장 유효성 및 그 서류 제시 유효 기일,
과 관련된 문제가 34회 24문제 중에서 22문제, 거의 90% 넘죠. 그리고 35회의 경우 24문제 중에 15문제를 점유하고 있었죠. 특히 그 34회에 신용장 관련 서류 문제가 그 신용장 관련 문제 24문제 중에 거의 13문제, 60-70%를 차지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별로 그 유의미한 그런 그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잠깐 그 일시적으로 몰린 부분이 아닌가. 바로 그 35회의 그 출제 경향에서 봐도 그런 추측은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죠. 35회에서는 그 신용장 관련 서류 부분이 가장 높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출제비는 높긴 했지만 13문제에서 5문제로 뚝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였죠. 그리고 외환 실무의 경우에는 환율 변동, 그리고 선물환 관련 문제, 그리고 통화 옵션, 그리고 환 리스크 관련, 그리고 외환 거래 일반 사항들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했죠. 다시 말해서 12문제 중 이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들이 10문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교시 1과목 그 무역계약 파트의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요. 자, 무역계약 파트에서는 그 주요 키워드가 다음과 같이 좀 구성이 됐는데요. 자, 그 무역거래에 관한 정형거래 조건이죠. 인코텀즈 2010, 그리고 CISG,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그 UN 협약, CIS 비엔나 협약이라고 해도 그 관련된 카테고리, 그리고 무역 계약 자체, 다시 말해서 뭐 그 청약이니 뭐 승낙이니 무역 계약 방식이니 뭐 이런 것들, 무역 계약 자체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운송, 그리고 분쟁 및 중재, 그리고 해상 적하보험 관련 내용으로 키워드들로 이제 구성이 되겠는데, 자, 34회를 보시면 인코텀즈 2010, 인코텀즈 조건이 5문제, 그리고 CISG 비엔나 협약 관련 문제가 2문제였고요. 무역 계약 관련 문제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했죠. 18문제가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거의 뭐 50%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운송 관련된 문제가 7문제, 그리고 분쟁 및 중재 관련이 2문제, 그리고 해상 적하보험 관련된 문제가 6문제 출제가 됐었고요. 35회에도 그 다소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요소들은 있지만 거의 비슷한 트렌드를 보였죠. 인코턴주 관련 문제가 5문제, CISG가 3문제, 그리고 무역 계약 관련해서는 34회보다 더 증가한 20문제, 50% 딱 채웠죠. 그리고 운송 관련해서는 5문제, 분쟁 및 중재 관련해서는 2문제, 그리고 해상 적하보험은 5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그 좀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한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인코텀즈 2010 같은 경우는 인코텀즈 2010이 어쩌면 세부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5문제가 나온 거고, CIS도 마찬가지, 어차피 국제 임의 규정이니까 CISG도 거기에서 굳이 뭐 이렇게 또 세분화할 필요 없이 CIS 자체로도 어떤 세분화된 개념이니까 2문제 나왔고요. 자, 무역계약 부분, 무역계약이 34회 18문제 나왔죠. 40문제 중에 거의 50%를 육박하는 그런 수치죠. 자, 무역계약과 관련해서는 무역계약 및 체결 관련 문제가 11문제가 나왔고요. 무역계약서 뭐 작성과 관련된 또는 뭐 무역계약서 조항과 관련해서 무역계약서와 관련된 문제가 3문제였고요. 무역계약 기본 조건에 관한 문제가 4문제가 나왔죠. 뭐 예를 들어 뭐 품질 조건, 뭐 수량 조건, 선적 조건 이런 것들. 그럼 무역계약 기본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4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리고 운송은 34회에 7문제가 나왔는데 그 특이한 점은 7문제 중에 4문제가 운송 서류 관련된 문제였다는 거. 그 나머지 3문제는 뭐 좀 산발적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분쟁 및 중재도
세분화된 개념으로 2문제 나왔고 해상 적합보험도 마찬가지고 6문제 출제가 됐었죠. 그 35회 보시면 인코텀즈가 5문제 나왔을 거예요. CISG 비엔나 협약에서는 3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35회 같은 경우는 CISG와 관련해서 그 계약 해제가 한 문제, 구제수에 대한 그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관련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죠. 자, 무역 계약 부분 보시면 35회는 34회보다 늘어난 그 20문제, 딱 50%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 계약과 체결과 관련된 문제가 6문제였고요. 무역 계약서 조항과 관련된 문제가 7문제, 그리고 무역 계약 기본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5회에는 운송 관련해서 5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운송 서류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무역 계약 부분을 한번 보면 무역 계약 그 과목에서는 그야말로 무역 계약과 관련된 그 부분의 점유율이 40문제 중 18문제, 20문제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인코텀즈와 CISG와 같은 국제무역 규범 문제들이 그 약 20-30%, 7-8문제, 20-30% 이렇게 7-8문제, 7-8문제씩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운송 관련해서도 2회 데이터이긴 하지만 5-7문제 정도로 꾸준하게 출제되어 있고 적합보험 관련 문제도 5-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분쟁 및 조정 중재에 관련된 문제가 2문제씩 꾸준히 출제하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이 카테고리 인코텀즈, CISG, 무역 계약 관련 그리고 운송, 분쟁 및 중재, 해상 적합보험 관련 그 문제들이 거의 무역 그 계약 파트의 계약 과목에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역 계약 부분을 보면 무역 계약 및 무역 체결 관련 내용 그리고 무역 계약서 그 무역 계약서 조항을 포함한 무역 계약서 부분 그리고 무역 계약 기본 조건 선적 조건이니 품질 조건이니 수량 조건이니 하는 그 기본 조건들 이 그 세 가지 그 카테고리가 그 무역 계약 그 부분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송 부분의 경우에는 운송 서류 관련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됐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ISG 같은 경우는 굳이 좀 따지자면 계약 해제와 구제 수단과 관련된 문제가 좀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2교시 2과목 무역 영어를 보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그 영어의 출제 그 컨텐츠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역 결제 부분하고 무역 계약 부분을 영어화해서 출제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4회의 경우 무역 결제 관련된 영어화된 문제가 9문제 그리고 무역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20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6문제는 무역 서신 관련 문제죠. 그런데 무역 결제 부분에서 출제된 9문제 중에 8문제가 신용장 관련 문제였죠. 특히나 무역 서류 관련한 문제가 3문제 그 중에서도 그리고 환어음 관련해서 2문제가 출제됐죠. 그리고 비신용장 관련해서는 34회의 9문제 중에 무역 결제 부분 9문제 중에 비신용장 관련 부분은 하나 출제됐는데 그게 바로 추심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역 결제 부분의 어떤 영어화된 형태의 그 문제인 무역 영어 부분에서도 신용장과 UCP 관련
그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무역 계약과 관련해서 20문제가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20문제 중에 무역 계약 20문제 중에 인코텀즈 관련 문제가 3문제, CISG 관련 문제가 3문제, 그리고 무역 계약 및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5문제, 그리고 운송 관련된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됐었는데 그 3문제 중에 해상 운임 관련한 문제가 2문제나 차지했었고요. 무역 서류와 관련된 문제가 4문제, 그리고 보험 관련 무역 계약 20문제 중에 보험 관련된 문제가 2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5회 보시면요, 큰 트렌드는 변하지 않은 것 같죠? 무역 결제 부분이 조금 34회보다 조금 올라서 11문제가 출제됐고요. 무역 계약 부분이 소폭 떨어져서 18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 8문제가 무역 서신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자, 35회에 무역결제 11문제 중에 신용장과 UCP 관련 문제가 8문제였고요. 여전히 34회처럼 압도적이죠. 그리고 비신용장 관련 문제가 3문제로 34회보다 다소 증가했죠. 그 무역계약 파트에서는 35회 무역계약 관련해서는 무역계약 18문제 중에 인코텀즈가 3문제, CISG 3문제, 무역계약 및 조건이 4문제, 큰 변화가 없죠, 트렌드. 그리고 운송 부분이 조금 떨어져서 1문제, 무역서류 관련 문제가 4문제,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3문제가 출제가 됐죠. 무역 영어에서는 무역 계약 부분이 18문제 내지 20문제로 거의 50%를 차지했고요. 무역 결제 부분이 9 내지 11문제로 한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고, 그리고 무역 서신 관련 내용이 15, 6% 정도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무역 계약 부분을 보시면 인코텀즈 2010, 그리고 CISG, 그리고 무역 계약 및 조건, 그리고 운송, 무역 서류,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 좀 고루 출제된 경향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그 무역 계약 및 조건의 경우에 대리인 관련 계약 관련 문제가 2문제나 그 34회에 특히 34회에 출제가 됐었고요. 운송 부분의 경우 굳이 특이점을 찾자면 해상 운임 관련 문제가 34회의 경우 2문제나 출제됐다는 것 상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그 무역 결제 파트에서는 신용장 관련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죠. 비신용장 관련 문제는 좀 미미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신용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무역 서류 관련 문제가 3문제, 그리고 환엄 관련 문제가 2문제 출제됐다는 거. 34회 얘기죠. 출제됐다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그 각 과목별로 그 전반적인 그 출제 빈도,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그 과목별 그 세부 그 출제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출제 빈도를 통해서 좀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학습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분의 어떤 그 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출제 경향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뭔가 이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 이제 본 강의를 하게 되면 그 본 강의에서 이 최신 2회분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한 5개년 내지는 10개년 그 출제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약 그 샘플을 15회 내지 20회 정도로 그
책정을 해서 분석을 하면 아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출제 경향이 이렇다라는 어떤 그 참고 사항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출제 경향 트렌드 분석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본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세부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학습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